그때 이 전라도에는요 동학이 엄청 동학 신자들이 많았어요. 한 열이면 7이 다 동학 신자들이에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많았어요. 왜 그랬냐면 그 동학은 수은 최조우 선생이란 분이 득도를 하셔서 그 포교를 하셔가지고 그 동학이란 교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지만 그 중에 이런 가르침이 있어. 후천개벽 또는 선후천교역.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선후천교역. 선천의 세상은 물러가고 후천 세상이 온다. 그러니까 선천의 묵은 세상, 봉건적이고 그 낙후된 세상은 흘러가고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온다. 이걸 교리로 내세운 게 이제 후천개벽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가르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동학에 귀의하는 거예요. 너무 살기가 힘든데 그런 얘기를 하고 희망을 주니까. 그런데 이제 관리들은 그렇게 탐관오리들이 많아지고 그러고 있다가 고부에서 드디어 이제 그 전봉준 아버지가 죽은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봉준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몇십 뭉쳤어요. 그래갖고 어느 날 고부 농민들이 그 낫 들고 괭이 들고 군청을 습격을 해요. 지금으로 하면 반란이죠. 습격을 하니까 이놈의 또 군청이 얼마나 허약한지 그 농민들이 괭이 들고 낫 들고 군청을 좀 습격했다고 다 도망갔어. 아무도 없어. 통계 없어. 조명갑도 도망가버리고 없어. 그러니까 그 동학 하는 사람들이 군청을 접수를 해버렸어. 그래갖고 군을 자기들이 다스려. 그래갖고 농민들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막 농민들이 다 좋아해갖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이제 사기가 막 하늘까지 올라가. 그러니까 그게 점점점 확대해갖고 전주 관할을 습격을 해서 전주도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전주는 지금의 전주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전라남도까지도 다 관할한 데가 맞으면 그렇게 영향력이 큰 데가 전주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고종이 그 보고를 받고 걱정되는 거예요. 응? 이러다가 내 나라, 그때는 임금이 자기 나라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나라 뺏기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가슴 칠 일인데 고종 임금이 한 일이 뭔 일이 아세요? 일본에다가 연락을 해요. 그래갖고 일본 군인들 좀 와서 우리 이 백성들 좀 잡아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가 꼬리 아니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요. 그렇지 않아도 조선반도를 어떻게 이유를 달아서 자기들이 먹어야 되겠는데 이게 빈 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군사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얼른 보냈어요. 8,000명이 왔어요. 근데 일본 군대는 일본에 일찍 개방을 해가지고 서양 문명을 받아들여서 총이란 게 있었어. 총. 근데 우리 그 농민군들은 대창, 괭이, 낫 이거 갖고 이제 하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 동학 저기들이 나중에 임금님하고 이렇게 계속 협상을 해도 안 되니까 서울을 쳐들어갑니다. 드디어 이제 그래갖고 공주에서 그 일본군하고 맞부닥쳤어요. 그래갖고 우리 동학군이 전멸해요. 몇만 명이 죽었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일본 군인은 1명 죽었대. 그러니까 일본 천지가 돼버린 거 나라가. 일본이 와서 전쟁을 막아줬는데 고종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생각을 하니까 이러다가 조선 이거 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청나라에서는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본 거 되었거든. 그러니까 일본에서 또 군사를 청나라에서 군사를 보내. 그래갖고 이 조선에서 청일전쟁이라는 게 벌어져요. 얘기 들으셨죠? 네. 청일전쟁. 그래갖고 일본이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일본 천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러시아가 보니까 이거 봐라, 일본 저 조그만 것들이 조선을 먹는 거니까 러시아 군사들이 들어와요. 이게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여기서 러일 전쟁이 벌어져요. 러일 전쟁이. 그래갖고 또 러시아가 져요. 그러니까 일본이 완전히 조선을 해가지고 1910년에 가서 한일 합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간략하게 그때 역사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국내적으로는 그랬고, 또 이제 서양에서 저 불란서, 네덜란드, 포르투갈, 온갖 나라들이 조선 여기 와서 자기들 그 경제적인 이익을 좀 보려고 나라를 개방하라 그러고 이제 막 계속 저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양 문명이 막 보도 듣도 못한 막 신기한 물건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또 거기에 그냥 눈이 할딱해졌어. 그래갖고 막 천지를 모르고 막 날뛰고 막 이러고 하여간 나라가 그냥 그야말로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른이 3살 때 동학혁명이 일어났어. 3년 전에. 예, 그러죠. 예, 그러죠. 근데 이제 이분은 어렸을 때 이름이 진섭이에요. 성은 박가고, 박진섭이. 좀 한 2가지 정도의 이분의 두드러진 성격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를 알고자 하는 게 많아요. 궁금해요, 뭐든지. 호기심, 지금 말로 말하면 호기심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애기 키워보시면 애기 때는 그러잖아요. 막 묻잖아요.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야, 어디로 물어보지 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밥이나 잘 처먹지. 근데 얘기 막 치는 거야. 그러고 또 막 그러잖아요. 너도 크면 나라 인사가 그런 거 지금 막 몰라도 돼. 막 이러고 눌러버리잖아. 근데 이제 하여간 이분은 계속 뭐가 궁금한 게 많았대요. 예를 들면 이랬대요. 이 뒤에 이 산이 옥녀봉이라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동네 이렇게 하면 옥녀봉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니 그것까지 하면 오늘 못 가. 그것 다 얘기는 있는데. 옥녀봉 왔으니까. 저 옥녀봉에 이렇게 구름이 걸려요. 구름이 걸리게 하겠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뛰어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물어. 저 구름 어디서 왔냐? 또 구름이 있다가 놀다 보니까 없어졌어. 그럼 그 구름 어디 갔냐고 또 물어. 이런 것처럼 그냥 이렇게 꽃 하나 피고 이렇게 하는 것조차 다 궁금한 거예요. 그래갖고 자꾸 물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부모들의 특징이 그것을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준 것 같아요. 근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게 뭔 대답을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또 물어. 또 대답을 해서 또 묻고 그러니까 대답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도 대답을 다 못 해줘.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뭘 자꾸 알고 싶은데 해결이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답답한 것이 가슴에 자꾸 쌓여. 어려서부터. 이분이 이제 7살 때 아까 그런 관천기의상 하늘을 보고 의심이 났다 그런 것 같아요. 구름이 저렇게 가다가 걸려있는데 구름이 또 없어지고 그러니까 저것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지? 또 이제 한 10살쯤 먹어서는요 이런 것도 물었다고 그래요. 아버지를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또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죠?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 자기한테는 할아버지 할머니지. 그러니까 어머니의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따로 계시는데 나는 어머니 아버지하고 한 집에 사는데 왜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하고 안 살고 우리 집에서 사냐 이런 걸 또 따져서 물었대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종합적으로 하면 이런 자연현상에서부터 또 인간의 그런 그 삶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사건건 물었던 것 같아요. 한 10살쯤 돼서는요 또 그 서당을 갔는데 서당을 집에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서당을 가면 천자문을 배우잖아요. 하늘천자지 이렇게 이제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서당 스님이 하늘천자를 가르치면 하늘천자 글자를 배우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고 하늘이 어디 있어요? 하늘 가봤어요? 하늘이 어떻게 생겼어요? 막 이런 걸 물으니까 훈장 스님이 아주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야 왕따 시켰어. 왕따. 하여간 그런 것처럼 알고 싶은 게 많았어요. 근데 또 그러면서 또 뭘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하면 그냥 끝까지 하는 그 저기가 있어. 끝까지 뿌리를 파는 거예요. 그냥 뿌리를 완전히 파. 그러니까 이제 11살 되던 해 그렇게 해서 서당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물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고 어머니한테 물어도 해결이 안 되고
서당 갔는데 선생님한테 물어도 해결이 여전히 안 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가슴에 자꾸 이게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쌓여. 그러다가 11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선산에 기제사를 지내러 가요. 근데 선산에 기제사를 지낸다고 갔는데 집안에 큰 어른이 나와가지고 자기들 조상묘에다가 먼저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산신제를 지내거든.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 우리 조상들한테 제사 안 지내고 산신한테 먼저 지내냐. 그러니까 그 어른이 설명을 하기를 산신은 신령한 존재인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질 않는다. 근데 신령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그분이 주관하신다. 우리 조상묘도 그분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조상 앞에서 산신제를 지내는 거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기를, 근데 보통 사람 눈은 안 보이는데 정말로 정성이 있는 사람한테는 혹 눈에 나타나기도 한다더라. 그 말을 해줬어. 그러니까 그 말에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서당을 간다고 가갖고 핑계대고 이런 산속을 다녔어. 산신을 만나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돌아다니는 거야. 산신을 찾아서 좀 그래갖고 이제 서당에서 연락이 왔을 거 아니요. 요즘 진섭이가 서당에 안 온다. 그러니까 이제 불러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물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집에서는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냥 공부를 해야지 학생이 무슨 뭐 공부는 안 하고 뭔 산신을 만든다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부모들이. 그러니까 야단도 치고 달래도 보고 아무리 해도 그게 설득이 안 돼. 왜냐하면 워낙 안에서부터 이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 확 차 있어가지고. 근데 서당 선생님이 해결을 못 해주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저쪽에 오늘 거기는 이제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걸어서 1시간 정도 가면 한 400m 50 정도 드는데 거기에 삼바제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배운 바도 없고 그냥 기도를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냥 막 산신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을 예를 들어 동쪽을 향해서 막 절을 하다가 갑자기 산신이 내 뒤에 계시면 어쩌지. 그러니까 이제 뒤에 돌아왔을 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 그러다가 사방팔방을 막 돌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계속 그 산신을 만나야 된다. 나는 그래야 이것이 가슴에 막 이렇게 답답한 게 있으니까 가슴에 걸린 것처럼. 그러다가 15살 되던 이 집이 사실 저 밑에까지가 바닷물이 들어왔고요. 큰 물이 지면 여기도 바닷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집이 집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부모 되시는 분이 이 집을 뜯어가지고 저 구호동이라는 동네로 좀 안전한 데로 이제 이사를 가서 새로 집을 짓고 그 이듬해 결혼을 시켜요. 그때는 뭐 부모가 그냥 이렇게 결혼시키면 하는 거잖아요.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산신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이렇게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거 보니까 산신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산신 만나야겠다는 마음이 좀 식었어요. 그 마음은 식었는데 알아야 되겠다는 것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냥 어떻게 할지를 모르다가 그 섣달 금음경에 처갓집을 가게 돼요. 근데 그때는 이 지역에 처갓집에 가서 며칠 이렇게 유숙했다가 오는 풍습이 있었나 봐요. 결혼을 했어요? 네,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어요. 16살 때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처갓집에서 며칠 지내는데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노는데 이렇게 둘러앉아서 지금처럼 뭐 텔레비전을 보고 우리는 막 눈물도 흘리고 박수도 치고 그러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옛날엔 그런 게 없으니까 동네 이야기꾼이란 게 있어. 네, 이야기꾼, 스토리텔러. 지금 말하면 그래갖고 뭐 박태부전이니 조웅전이니 심청전이 막 이런 고대 소설들을 막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주면 그걸 듣고 옆에 사람들이 막 박수도 치고 웃다가 울다가 막 이러면서 즐기는 텐데 근데 그 소설을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야기마다 도사란 분이 나와가지고 중요한 문제를 딱 해결하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때 거기서 또 도사에 대해서 필이 딱 꽂혀. 그래갖고 내가 산신을 만나는 것보다 도사를 만나는 게 훨씬